번째더라고요. 왜 정치인들이 보면 마치 자기 돈인 양 뭐 지역구에 막 선심 쓰고 막 이러면서 그 굉장히 이렇게 그 공짜로 이 국민 세금인데도 불구하고 이제 아주 편하게 즐기는 그런 정치인들 있잖아요. 골퍼들도 보면은 제 돈을 따서 프리하게 즐기시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첫 번째 되게 그 와닿더라고요, 그 내용이. 두 번째 내용은 그 정치에는 왜 보면 저희 요즘 보면 그 보수와 진보가 굉장히 많이 첨예하게 부딪히는데요. 그 골프도 보면 좌파와 우파가 있듯이 정치도 보면 좌파와 우파가 있습니다. 두 파가 존재를 하지만 결국 그 성공하고 환영받는 거는 이제 중도가 환영을 받는데요. 저는 그 골프 실력이 좀 모자라서 항상 슬라이스가 나서 우파 쪽에 좀 속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또 말씀드릴 내용은 마음을 비우면 결과가 좋다라는 내용인데요. 왜 보면 저도 골프를 좀 치다 보니까 때로는 지인들과 가서 골프를 칠 때 욕심을 낼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겨야지 승부에 너무 집착하다 보면 결과물이 안 좋을 때가 있는데요. 정치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골프도 마찬가지고 마음을 비워야지만 결과가 좋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로 마지막으로 언급된 내용이 뭐냐면 어깨에 힘을 주면 실패한다라는 내용이었습니다. 정치인들이 그 선거 유세를 할 때는 마치 국민의 심부름꾼이 되겠습니다라는 얘기를 항상 하지만 일단 금배지를 달고 나면 어깨에 힘을 주게 마련인데요. 골프도 보면 그 힘을 주면 사실 결과물이 안 좋죠. 그래서 그런 내용들을 보고서 참 그 진짜 와닿는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여러분들 좀 그 식사하시고 나서 피곤하실까봐 잠깐 말씀을 드렸습니다. 별로 재미가 없으신가 봐요. 제가 말씀드릴 내용은 이상구 기후 극복을 위한 관리 방안, 가뭄 극복에 대한 내용입니다. 올 한 해 유난히 가뭄 때문에 실제로 코스 관리 현장에서는 굉장히 많은 고민들을 하였는데요. 작동을 하나? 가뭄 때문에 사실은 그 관기용수 부족으로 인해서 많은 고민들을 하셨는데요. 그러한 가뭄 극복을 위한 관리 방안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그 기후 관련해서 기상청 자료를 보시면 그 1월부터 9월까지 강수량이 약 754mm 정도로 이 평년의 약 63%밖에 비가 내리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가물었고요. 특히 9월 달에는 전국 평균 강수량이 이 평년 대비 34%, 그래서 충남 뭐 보령이나 이쪽 지역은 제한급수를 할 정도로 굉장히 물이 부족한 상황이었습니다. 이렇게 물이 부족하다 보니까 결국은 수자원 확보가 어려워졌고요. 그리고 골프장 코스 관리 하시는 분들한테는 이 가뭄으로 인해서 건조 피해가 굉장히 그 많은 어려움을 주었습니다. 언론에 발표된 우리나라 그 가뭄에 대한 내용을 보면요. 2015년 10월 17일 연합뉴스에 보면 그 기상청 데이터나 이런 통계 자료를 통해서 비추어 볼 때 2041년까지 자주 올해와 같은 심한 가뭄이 반복될 거라는 그 예상이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가뭄 피해가 올 한 해로 그치는 게 아니라 매년 반복적으로 그 이루어질 거라고 생각하시고 거기에 대한 대비를 좀 철저히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인터넷에서 혹시 보신 적이 있으실지도 모르겠는데요. 이게 쉐이드볼이라는 겁니다. 지금 올해 그 한반도뿐만 아니라 미국에도 굉장히 그 가뭄이 심했나 봐요. 특히나 LA 지역 같은 경우에 가뭄이 심해서요. 이 쉐이드볼이라는 것을 고안을 해서 이 증발량을 억제하는 그런 방법을 새롭게 도입을 했는데요. 이 한 과학자가 개발을 한 거랍니다. 근데 이 역할은 뭐냐면 그 수표면에 이 쉐이드볼을 수표면에 이 차단층을 넣어서요. 그래가지고 물이 증발되는 것을 억제하는 겁니다. 실제로 이 큰 상수원 연못 같은 경우에 하루에 증발되는 물량이 약 1000만 리터랍니다. 근데 이 쉐이드볼을 설치함으로써 이 증발량이 굉장히 현저하게 줄어서 굉장히 그러니까 수자원을 확보하는 데 굉장히 큰 도움이 됐다고 합니다. 이 쉐이드볼을 설치하는데 약 410억 원 정도의 돈이 투입이 됐는데요. 실제로 그 LA에 관련된 이 수자원에서는
이 쉐이드볼을 설치하기 전에 먼저 고안했던 내용이 뭐냐면 이 큰 연못에 덮개를 설치하는 방안을 고민을 했었는데요. 무려 3천억 원 이상의 돈이 소요되는 걸로 그 결과가 예상이 돼서 이 어떤 과학자가 이 쉐이드볼이라는 것을 제안을 해서 약 400억 원 정도의 그 돈을 들여서 이 증발량을 억제하는 그런 효과를 얻기도 하였습니다. 가뭄에 대한 폐해 관련 사진입니다. 보시는 것처럼 지속되는 가뭄은 그 저수지나 강에 그 수자원을 완전히 고갈시켜서 이렇게 바닥이 드러날 정도로 이 심각한 가뭄 피해를 주고 있고요. 그리고 이 우측 사진은 제가 올 5월 달에 그 충청도에 있는 골프장에 방문했을 때 찍은 사진입니다. 그 가을 가뭄도 심했지만 봄 가뭄도 올해 유난히 심해서 사실은 이게 그 관계용수로 이 연못물을 다 쓰다 보니까 이렇게 바닥을 드러냈습니다. 이처럼 사실은 이 가뭄이라는 게 물론 이제 수자원 확보 측면에서 굉장히 중요하지만 골프장 그 잔디를 관리하는 여러분들 입장에서 보면 굉장히 심각한 문제라고 이해를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가뭄은 이제 이런 녹조 현상을 많이 일으키죠. 그 워터블룸이라고 해서 녹조가 이제 강에 대발생한 건데요. 여러분들 녹차 라떼 카페에서 드셔보죠. 이 녹차 라떼 시키시면 뭐 이거와 색깔은 유사하지만 저는 그래서 사실은 녹차 라떼를 카페에서 시켜보고 사실은 별로 마시고 싶은 생각이 안 들었어요. 처음 시켰을 때. 그래서 이런 워터블룸도 사실은 굉장히 문제가 되고요. 이런 녹조 대발생은 그 용존 상소량을 줄여서 바로 이렇게 물고기 집단 폐사를 일으키는 큰 문제를 야기하기도 합니다. 좀 전에 보여드렸던 사진은 이제 일반 강이나 하천에서고요. 지금 사진은 이제 골프장 연못입니다. 이 골프장 연못 제가 올 봄에 제 기억에는 한 5월 달에 갔을 때 같은데요. 5월 달에 이제 강원도에 있는 골프장에 가서 찍은 사진입니다. 그 해컴이나 조류가 대발생해서 굉장히 좀 문제가 된다고 해서 제가 한번 방문을 드렸었는데요. 이 보시는 것처럼 그 해컴이나 조류가 올해 발생하지 않은 골프장이 거의 없었을 거예요. 실제로 여러분들 근무하시는 데서 올해 그 연못 중에 해컴이나 조류가 하나도 발생하지 않고 잘 넘어갔다라고 하시는 골프장 한번 거수 좀 한번 부탁드릴게요. 하나도 발생하지 않았다. 해컴이나 조류가 하나도 발생하지 않았다. 안 계세요? 이 보시는 것처럼 그 올해 그 가뭄으로 인해서 이런 해컴이나 조류가 굉장히 심하게 발생을 했습니다. 이런 해컴과 조류가 발생을 하게 되면 골프장에서는 골퍼들은 사실은 안 그래도 이 골프장이라는 데는 여러분들 잘 아시겠지만 일반 골퍼들이나 국민들은 그 환경 오염을 시킨다고 생각을 해요. 농약이나 비료를 많이 써서. 근데 이렇게 연못에 해컴이나 조류가 막 둥둥 떠서 막 이렇게 돼 있으면 골퍼들이 봤을 때는 야, 저 물이 다 썩었나 보다. 굉장히 오염이 심한가 보다. 이렇게 어쨌든 시각적으로 굉장히 불쾌함을 줄 수 있는 요소가 되고요.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이제 골프장에서는 이렇게 인력을 이용해서 뜰채로 이렇게 걷게 됩니다. 근데 이렇게 뜰채로 걷게 되면 인력에 대한 비용이 생각보다 많이 들고요. 그리고 걷어놓은 이 해컴이나 조류 같은 경우에도 보면 그냥 남아서 말라서요. 보기가 흉합니다. 또 치워야 됩니다. 이런 문제점들도 발생을 하고요. 그래서 이러한 어떤 골프장에도 이 가뭄이 그 관계용수 부족에 대한 부분도 있지만 이렇게 해컴 조류를 대발생시켜서 문제를 야기한다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것도 제가 이제 그 켄터키로 조성된 골프장을 출장을 가서 찍은 사진입니다. 여기 보시는 것처럼 이제 어떻게 보면 이제 스프링클러 사각지죠. 스프링클러 사각지 같은 경우에 비가 오지 않다 보니까 굉장히 이렇게 가뭄 피해가 나서 건조 스트레스로 이제 피해가 나타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사진이 좀 흐릿해서 그런데 그린에 보시면 부분적으로 굉장히 그 드라이 스팟이 심하게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어떻게 보면 그 일반적으로 이 드라이 스팟은 그 골프장에서 굉장히 큰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가뭄이 지속되다 보니까 이 관수량이 부족하고 그러다 보니까 이런 사각지에 물을 다 주지 못해서 피해가 더 심각하게 가중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럼 여기서 제가 한 가지 질문을 드릴게요. 그 골프장에 잔디가 식재된 토양이 보면 그 드라이 스팟이 많이 오는데요. 여러분들 그 골프장 그린이나 양잔디 골프장 같은 경우에 보면 그 페어웨이나 그린이 상토가 모래로 조성이 되어 있어요. 그럼 이러한 그린이나 페어웨이 상토가
왜 모래로 조성이 됐을까요? 배수 문제요. 예, 앞에 부분이 잘 말씀해 주셨는데 배수 문제고요. 그리고 원칙적인 부분은 더 큰 게 있습니다. 다바 피해 때문입니다. 다바 피해. 실제로 미국에서도 보면 그 그린을 모래 토양으로 만든 거는 그렇게 오래되지 않았어요. 1963년도에 미국의 USGA, 그러니까 미국 골프협회에서 그린 상토를 모래로 조성하자고 제안을 해서 그때부터 본격적으로 모래로 그린을 조성하게 됐습니다. 왜냐하면 그 전에는 그 골프장이 조성되는 그 지역의 토양, 그 흙을 가져다 그냥 그린을 조성을 했어요. 근데 그렇게 조성을 했더니 문제가 되는 게 뭐냐면 다바부로 인해서 이 그린이 잔디가 배겨나지 못해요. 그러니까 계속 맨 땅이 나오고 잔디가 살지를 못하니까. 그래서 많은 과학자들한테 미국 골프협회에서 의뢰를 해서 그러면 이런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달라고 요청을 했더니 그 답으로 그럼 상토를 모래로 하세요 해가지고 모래로 본격적으로 1963년도부터 이제 그린을 모래로 만들기 시작했습니다. 이렇게 모래로 만들다 보니까 이 드라이스팟이 굉장히 심하죠. 이 드라이스팟 피해가 너무 심하죠. 그럼 이런 그 가뭄으로 인해서 발생하는 여러 가지 잔디 관리에 대한 문제점을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이 뭘까라고 고민을 해봤는데요. 가장 손쉬운 답은 골프장에 연못을 조성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어차피 관계용 수량이 부족하고 지하수에서 끌어올리는 물량이 한정돼 있다 보면 결국은 관계용수가 부족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보면 지하수 사용에 엄격한 제주도 같은 경우에는 지하수 관리 기본 조례라는 것을 제정을 해서요. 연면적 6만 제곱미터 이상인 골프장은 월간 용수량의 40% 이상을 연못물로 관계를 할 수 있는 정도의 연못을 꼭 만들게 했습니다. 그래서 새로 만드는 골프장이 최근에는 없지만 제주도 같은 경우에 제주시시나 일부 골프장들은 중간에 리뉴얼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근데 이렇게 리뉴얼 하는 과정에서도 이 조례를 적용받아서 이 연못을 많이 만들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근데 물론 골프장의 코스라든가 코스 디자인이나 뭐 설계적인 측면에서 보면 연못을 조성한다는 게 쉽지는 않지만 어쨌든 장기적으로 봤을 때 심정에서 물이 많이 나오지 않는 골프장 같은 경우에는 대안으로 연못을 조성하는 것들을 한번 진지하게 고민을 해보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두 번째 그 가뭄에 대한 관리 방안은요, 그 토양 계면활성제를 활용하는 겁니다. 2009년 미국 GIS 골프 인더스트리 쇼의 그 세미나에 참석한 그 그린키퍼들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 결과입니다. 토양 계면활성제를 사용하는 목적에 대해서 설문조사를 했습니다. 첫 번째 답변은 약 48% 절반을 차지하는 드라이스팟을 경감하기 위해서, 좀 전에 제가 왜 그린 사진 보여드렸죠. 일부 그린이 마르는 그런 현상, 드라이스팟을 경감하기 위해서 이 계면활성제를 사용한다고 했고요. 두 번째는 물관리 26%입니다. 이 물관리라는 게 뭐 여러분들 아시지만 잔디 관리를 할 때 다들 잔디 관리하시니까 가장 중요한 게 뭔가요? 물관리라고 다들 알고 계시죠, 그죠? 기본적인 물관리를 하기 위해서 이 계면활성제를 쓴다는 거죠. 이 사진을 잠깐 보여드릴게요. 이게 물관리에 대한 부분 다 아시는 내용인데요. 이 관수를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잔디 뿌리가 깊게 자라는지 아니면 짧게 자라는지에 대한 부분 모식도입니다. 보면 그 관수하는 주기를 넓게 벌리고 그리고 한 번 줄 때 물을 푹 주면 잔디 뿌리가 이렇게 깊이 내리는 반면에 상대적으로 보면 자주 얕은 관수를 하게 되면 표토층에 물이 항상 있다 보니까 잔디 뿌리가 짧게 자랍니다. 상식적으로 봐서도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물을 그 자주 소량 주면 잔디 뿌리가 굳이 땅속 깊이 내려갈 이유가 없습니다. 그래서 표면에 항상 과습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러한 물 관리를 위해서 이 계면활성제를 쓴다는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이 일정한 물을 한번 줬을 때 그 관수 주기를 벌린다는 거는 그냥 임의적으로 내가 어제서까지는 우리가 매일 물을 줬는데 오늘서부터는 이틀에 한 번씩 주겠다, 3일에 한 번씩 주겠다. 이걸 내 임의대로 결정할 수는 없어요. 그린키퍼가 임의대로 결정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우리 토양이 물을 한 번 줬을 때 그 관수한 물을 얼마나 오랫동안 효율적으로 보관을 하느냐, 이 차이인데요. 그런 어떤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 이 물 관리에 대해서 이제 그 계면활성제를 쓰게 되고요. 그리고 관수의 효율성인데요.
어떤 얘기냐면 그 계면활성제를 쓰게 되면 보습력이 있기 때문에 평상시 관수량의 2분의 1이나 3분의 1을 관수를 해도 충분한 효과를 냅니다. 그래서 관수의 효율성을 향상시키기 위한 부분이 17%. 그리고 네 번째로 답변이 나온 게 이제 토양 내 살균제와 살충제 침투 효과 향상인데요. 여러분들 제가 그 며칠 전에 수원CC를 방문을 잠깐 했었는데요. 11월 중순이면 사실은 지렁이가 나올 시기가 아니거든요. 근데 11월 중순인데 지렁이가 어마어마하게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그린키퍼 분하고 잠깐 얘기를 했는데 이 지렁이 때문에 죽겠다고, 방제도 잘 안 되고, 그냥 시약을 하게 되면 농약 효과가 토양 때문에 반감이 되는데요. 계면활성제, 침투제를 쓰게 되면 농약이 토양 중으로 효과적으로 침투가 되기 때문에 방제 효과가 높아집니다. 보시는 것처럼 이 위에 부분을 다 합치면 4번까지 합치면 95%가 결국은 다 물 사용량하고 관련이 있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토양제의 이 살충제 효과를 높이기 위해서 기본적으로 물을 많이 줘야 됩니다. 시약을 할 때. 근데 계면활성제를 쓰게 되면 그 물을 절반 정도로 줄일 수 있다는 거죠. 관수의 효율성이라든가 드라이 스팟이 오는데 물을 자주 줘야 되는데 이런 부분이 해결이 된다면 훨씬 더 물 사용량을 줄일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계면활성제를 효과적으로 사용을 한다면 그 토양에 들어가는 관계 용수량을 현저하게 줄일 수 있다는 그런 설문조사를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럼 이제 그 토양에 우리가 왜 잔디 관리를 하면서 있어서 토양에 그 관수를 하는데요. 이 관수하는 물이 과연 식물에 미치는 영향과 토양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잔디의 체내 수분 함수량은요 75%에서 80%입니다. 여러분들 그 가끔 요즘도 가끔 있지만 어떤 정치인들이 보면 정치 이슈가 있을 때마다 단식 투쟁을 합니다. 그죠? 그런데 그런 단식 투쟁을 할 때요 일반적으로 보통 그 사람이 그 물을 안 먹으면요 일주일 안에 갑니다. 하늘나라로 갑니다. 일주일 안에. 보통 길어야 일주일을 약간 넘을 정도랍니다. 근데 밥을 끊으면 곡기를 끊고 물을 지속적으로 마시면 한 20일, 30일까지도 크게 생명에 지장이 없답니다. 잔디도 마찬가지로 10일은 그러니까 양분은 없어도 살아가는데 지장은 없는데요. 물 없이는 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 물이 굉장히 식물 생리학적인 측면에서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볼 수 있고요. 그리고 물이 없으면 여러분들 광합성을 못하죠. 그죠? 이산화탄소와 물이 만나서 햇빛을 받아서 광합성을 하지 않습니까? 광합성의 원료로 쓰이기 때문에 당연히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여러 가지 그 식물학적인 측면이 있고요. 그 다음에 토양학적인 측면에서 보면 이 토양 내 양분의 가용화 역할을 합니다. 토양 내에 아무리 잔디에 필요한 양분이 있다고 해도 물이 없으면 토양 수분이 없으면요 잔디 뿌리를 통해서 식물이 흡수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먹을 게 있어도 먹을 수가 없는 그런 상황이 되죠. 그래서 토양학 측면에서 보면 이 수분이 굉장히 이런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토양 3상 중에 보면 이 토양 공극 내에 물이 차 있으면 액상을 이루지만요. 이 물이 잔디뿌리를 통해서 흡수가 된다거나 아니면 중력에 의해서 용탈이 되면 그 부분을 다시 토양 공기가 채웁니다. 이런 부분은 왜 중요하냐면요. 여러분들 잔디뿌리도 숨을 쉬어야 삽니다. 그래서 이 토양 공기가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는데 이 토양 수분이 어느 정도 있고 없고에 따라서 그런 밸런스를 맞추는 중요한 역할을 해준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토양 수분 관리, 이제 토양 계면활성제 이제 측면에서 보면 이 토양 수분의 분포와 투수력인데요. 무슨 얘기냐면 그 일반적으로 우리가 그 여러분들이 관리하시는 그린 토양 같은 경우에 기본적으로 보면 토양 수분이 균일할 수가 없습니다. 이 사진을 한번 보세요. 이게 이제 토양 수분에 대해서 이 상태를 무식화한 겁니다. 여기 보시는 것처럼 이 빨간 부분은 그 투수가 잘 안 되는 거예요. 아까 보여드렸던 이 드라이 스팟 같은 경우에 드라이 스팟이 발생하는 원인은 이러한 부분에 물이 침투가 안 되는 부분인데요. 물이 침투가 안 되는 부분은 빨갛게 표시가 돼서 잘 마르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파란 부분은 과습한 부분이죠. 쉽게 얘기해서 배수가 잘 안 되는 부분. 그래서 실제로 여러분들이 관리하는 골프장의 그린은 이와 같이 배수가 잘 안 돼서 과습한 부분과
그리고 물이 아예 침투가 되지 않아서 잘 마르는 건조 피해가 발생하는 이러한 부분들로 구성이 되어 있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일반적인 그린은 이 정도 상태라고 보시면 이러한 부분이 더 심화가 돼서 문제가 되는 그린들은 보시는 것처럼 더 마르는 부분과 과습해서 잔디 병이 잘 온다거나 뿌리 생육이 불량한 그런 지역이 훨씬 더 많은 그런 그린을 이룬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물의 불균등한 분포라는 그런 개념을 실제로 한번 확인을 한 사진입니다. 그 잔디밭에다가 빨간 염료를 물에 타가지고서 관수를 하고 그 단면을 잘라서 찍은 사진입니다. 이 보시는 것처럼 그 잔디밭 표면에서 물을 고르게 관수를 함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빨간 물이 침투한 부분이 있지만 반면에 보시는 것처럼 지표면 바로 밑에서부터 이미 다 물이 침투하지 않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은 잔디가 말라서 이제 잘 자라지 못하고 심하면 말라 죽는 거죠. 그런 것들을 드라이 스팟이라고 보통 표현을 하죠. 실제로 골프장 그린에서 샘플링한 사진입니다. 정상적인 지역은 보시는 것처럼 관수를 한 다음에 토양 전체적으로 보면 물이 잘 흡수가 되어 있지만 드라이 스팟이 발생하는 지역은 보시는 바와 같이 하단부가 관수가 전혀 안 돼서 물이 침투하지 못한 그런 사진을 볼 수가 있고요. 그리고 요즘 새로 만드는 그린들은 보면 그린의 언듈레이션이 굉장히 심하지 않습니까? 그런 언듈레이션 때문에 실제로 보면 물이 토양으로 흡수가 되지 않고 이렇게 용탈이 되는 그런 것들로 인해서 또 이 건조 피해가 가중되는 그런 상황도 많이 접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한 물의 불균등한 분포에 의해서 이렇게 부분적으로 여러분들이 관리하는 골프장 그린에 건조 피해가 이렇게 발생을 합니다. 그러면 드라이 스팟이 발생을 하는 그 이유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토양에는 유기물이 굉장히 많습니다. 여러분들이 매일 잔디 예초를 하지 않습니까? 그런 예초물이 토양 중에 떨어져서 썩기 전에 아니면 썩어서 유기물로 존재하는데요. 이러한 유기물들이 미생물에 의해서 분해가 되면 이와 같이 약간 점질성의 코팅 물질로 변해서 토양 표면을 이렇게 코팅을 하게 됩니다. 이렇게 코팅이 한번 된 토양은 물을 관수를 해도 이 물이 스미지가 않습니다. 실제로 이 드라이 스팟이 발생한 그 골프장 그린의 그 모래 입자 단면을 전자 현미경을 통해서 촬영한 사진입니다. 이 보시는 것처럼 이 모래 표면에 이 유기물, 끈적끈적한 이 점들층의 유기물이 굉장히 많이 코팅이 되어 있는 거 보실 수가 있어요. 반면에 그런 상태가 드라이 스팟이 발생하지 않고 건전한 토양의 모래 표면입니다. 이 보시는 것처럼 코팅된 유기물질이 전혀 없죠. 그럼 이런 드라이 스팟이 여러분들의 어떤 잔디 관리를 굉장히 곤란하게 만드는 부분이 있는데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과연 이 드라이 스팟이 우리 골프장 그린에 어느 정도 심하게 발생을 했는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한번 그 진단하는 방법을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보시는 것처럼 그 드라이 스팟이 발생한 이 골프장의 그린 코어를 뽑아서 이 단면으로 눕혀놓고요. 그리고 스포이드를 이용해서 여러분들 스포이드가 없으면 여러분들 그 야쿠르트나 이런 거 먹는 그 아주 가느다란 빨대를 이용하시면 됩니다. 그런 빨대를 이용해서 물방울을 토양 표면에 아주 가볍게 조심스럽게 떨겨 놓으면요. 이 드라이 스팟이 발생하는 이 골프장 토양은 이 물방울이 10분이 지나도 습수가 잘 되지 않습니다. 실제로 이 판단하는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이게 처음에 물방울을 떨기고 초시계로 측정을 했을 때 5초까지 그 물이 바로 흡수가 되면 드라이 스팟이 전혀 없는 건전한 토양이고요. 그리고 1분까지는 약간 드라이 스팟이 있을 수도 있구나. 그 다음에 10분 정도면 드라이 스팟이 상당히 있다. 그 이상 되면 완전히 드라이 스팟으로 인해서 여러분들이 관수를 해도 쉽게 그 토양이 물을 스미지 않는 토양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보여드린 그 토양 수분, 이 불균등하게 이제 토양 수분이 존재한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이러한 불균등한 수분을 어떻게 균일하게 존재시킬 수 있느냐, 그 관수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느냐에 대한 부분입니다. 이 계면활성제를 처리하게 되면 이러한 부분들이 거의 한 95% 이상 해결이 된다고 보시면 돼요. 실제로 이 계면활성제를 활용한 사진입니다. 양잔디 골프장의 한쪽 부분이
이 건조 피해가 발생을 했는데요. 계면활성제를 처리하면서 관리해서 회복이 된 사진입니다. 계면활성제 효과는 뭐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보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물이 많이 침투가 되는 부분도 있고 적게 침투가 되는 부분도 있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물이 잘 침투가 되는 건전한 지역의 토양에 뿌리를 내린 잔디는 보시는 것처럼 건전하게 자랍니다. 근데 상대적으로 물이 부족하거나 이러면 생육이 좀 떨어지게 되겠죠. 이런 부분들을 계면활성제를 처리를 해서 토양의 물이 이렇게 부분적으로 침투가 되는 게 아니라요. 토양 전면에 그 잔디뿌리가 존재하는 근권층에 균일하게 존재를 하게 되면 보시는 바와 같이 전체적인 잔디 생육, 균일성을 확보할 수 있다는 그런 것들을 모식한 사진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럼 이러한 그 가뭄으로 인해서 항상 이 관계용수가 부족한 상황에서 이 토양 그린의 토양 수분 관리를 어떻게 하는 게 효과적인가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 대부분 골프장에 갖고 계실 거예요. 이 토양 수분 측정기입니다. 이 토양 수분 측정기는 뭐 아시는 것처럼 그냥 바로 토양에 찔러 넣어서 숫자로 봐서 토양 수분을 읽을 수가 있습니다. 실제로 한 골프장의 토양 수분을 측정한 사진입니다. 보시는 것처럼 함수량이 16%인 데도 있지만 상대적으로 보면 좀 26%인데 12%인데 10%인데 6.5%인 데도 있습니다. 왜 이런 상황이 생기냐면 골프장 그린은 여러분도 아시지만 그 플레이의 난이도를 위해서 보면 그린의 언듈레이션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마운드 부분은 굉장히 보시는 것처럼 좀 그 잘 마르고 건조한 상황이고요. 그리고 상대적으로 보면 오목한 지형을 가진 그런 부분들은 이렇게 함수량이 높아지게 됩니다. 이런 상태에서 똑같은 그 관리를 한다고 해도 이 그린 전체적으로 균일하게 잔디 생육이 이루어지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토양 계면활성제를 쓰게 된다는 거죠. 그리고 이 관수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부분도 잠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보통 일반적으로 토양 수분 측정기를 가지고 그 관수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방안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일단 그 여러분들이 평상시에 하듯이 관행적으로 관수를 실시합니다. 골프장마다 차이가 있겠지만 5분을 하는 골프장도 있고 뭐 10분, 20분 다양한 그 형태의 어떤 관수를 하게 되는데요. 그렇게 관행적으로 토양 수분을 관수를 한 다음에요. 토양 수분 측정기를 가지고서 1시간, 4시간, 8시간 이건 뭐 제가 임의대로 말씀드린 겁니다. 이렇게 시간의 폭은 여러분들이 조정을 하셔도 돼요. 근데 어찌됐든 간에 이 주기적으로 좀 수고스럽겠지만 토양 수분을 측정을 합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왜 이 아까도 보신 것처럼 한 개 골프장 그린에 보면 토양 수분도 다양한 것처럼 18개 그린 여러분들이 관리하는 18개 그린 골프장의 그린 함수량도 다 틀립니다. 그래서 이 그린을 기본적으로 측정한 결과를 가지고서 과습한 그린 그리고 이 수분이 적당한 그린 그리고 건조한 그린으로 크게 구분을 합니다. 그렇게 구분을 하고 나서 결국은 여러분들이 향후에 이 관수를 할 때 일률적으로 모든 18홀 그린을 일률적으로 다 관수를 하는 게 아니라요. 과습한 그린은 관수량을 좀 줄여야 될 거고요. 그리고 적정한 그린은 현 상태를 유지하며 그리고 건조한 그린은 관수량을 늘리는 그런 관수법을 택해서 이 어쨌든 잔디 18홀의 생육을 균일하게 해줘야 된다는 거죠. 이러한 관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사용하는 게 보면 그 토양 계면활성제인데요. 이러한 토양 계면활성제를 보면 두 가지로 구분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아마 그 토양 계면활성제 지금 사실 안 쓰시는 골프장이 거의 없을 겁니다. 근데 대부분 많이들 쓰고 계시지만 실제로 이 토양 수분, 이 토양 계면활성제가 침투제와 보습제로 나눈다는 것들 알고 계시는 분도 있고 모르시는 분도 계시고요. 이게 아셔야지만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기 때문에 잠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침투제 같은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 드라이 스팟으로 인해서 물이 잘 침투가 안 되는 그런 그린에 물을 침투시키기 위해서 사용을 합니다. 반대로는 아니지만 이 보습제 같은 경우에는 물이 침투가 되고요. 그리고 그 후에 물이 어느 정도 일정 기간 동안 토양 표면에 흡착이 돼서 수분을 일정하게 유지시키는 그런 효과가 있습니다. 두 가지 차이점은 그 점도가
차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침투제는 점도가 거의 없는 성상을 갖고 있고요. 그리고 보습제는 점도가 좀 있습니다. 그리고 효과 지속 기간이 뭐 이 침투제 같은 경우에는 짧게는 뭐 한 3일에서 5일 정도밖에 유지가 안 되지만 보습제 같은 경우에는 한 3주에서 4주 동안 일정한 수준의 토양 수분을 유지시켜 줍니다. 그래서 이 보습제를 잘 활용을 하시게 되면 이 관수를 자주 안 해도 되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관수하는 그런 패턴을 바꿀 수가 있다는 거죠. 여기 보시는 것처럼 침투제 같은 경우에는 이 그 토양 입자 표면에 그 유기물층이 형성이 되어 있는데요. 이 부분을 뚫고 물을 끌고는 들어가지만 유지시켜 주지 못합니다. 근데 보시는 것처럼 보습제 같은 경우에는 일정한 수분을 갖고 지속적으로 유지시키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을 통해서 이 관수의 어떤 주기를 넓힐 수 있는 데 활용할 수가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토양 계면활성제를 보면 사실은 어떻게 보면 그 예전에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 드라이 스팟을 억제하기 위해서 주로 사용을 했는데요. 요즘은 사실은 드라이 스팟 억제뿐만이 아니라 다른 방안에도 굉장히 효과적으로 쓰입니다. 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관수의 효율성 증가에 대한 부분이고요. 그리고 이 제가 강조하고 싶은 내용은 뭐냐면 그 토양 계면활성제를 써서 이 관수 주기를 벌리면 그만큼 이 그린 스피드를 향상시키는 효과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요즘 골프장의 골퍼들이 골프장을 선택하는 기준이랄까 아니면 좋은 골프장, 나쁜 골프장을 선택을 할 때 보면 그린 스피드가 굉장히 중요한 척도가 되고 있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빠른 그린 스피드를 갖고 있는 그린은 굉장히 그 플레이하기 좋은 그린이고, 그리고 만약에 그린 스피드가 떨어져서 공이 잘 안 구른다 이러면 실제로 여러분들한테 굉장히 컴플레인이 많이 옵니다. 근데 이 드라이 스팟뿐만 아니라 이 그린 스피드를 어떻게 증가시키냐면 관수량을 계면활성제를 주기적으로 활용을 해서 어찌됐든 간에 토양을 마르지 않게 관리를 하면 그만큼 관수량이 적기 때문에 토양 표면의 경도가 단단해지고요. 그리고 공구름이 향상되는 효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그린 스피드 증가에 대한 부분이 굉장히 어떻게 보면 이 계면활성제를 쓰는 중요한 역할 중에 하나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측면은 뭐냐면 여러분들 관리를 하시다 보면 비해나 이 약해가 발생하는 경우가 왕왕 있습니다. 물론 관리자가 뭐 실수로 했든 아니면 작업자가 실수를 했든 사실은 어떻게 보면 실수에 의해서 이런 상황이 발생을 하는데요. 그런 상황이 발생을 했을 때 예전에는 그냥 물로 계속 씻어내는 그런 방법을 택했습니다. 그런데 이 침투제나 이런 계면활성제를 섞어서 이 물을 관수를 하게 되면 훨씬 더 이런 이 오염물질, 그러니까 오염물질이라고 뭐하고요, 농도가 높은 상황을 빨리 해결할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부분도 활용이 가능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계면활성제 같은 경우에는 보통 이제 구조가 그 친수성인 부분하고 소수성인 부분으로 구분이 되는데요. 이 보시는 것처럼 계면활성제의 역할, 어떻게 과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유기물로 인해서 토양 표면이 그 물이 잘 흡수하지 못하는 소수성을 띄었을 때 물을 끌고 들어가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계면활성제는 이 극성인 머리 부분하고요, 비극성인 꼬리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 보면 물은 극성이기 때문에 주로 극성하고 결합을 하고요. 그 비극성은 비극성하고 결합을 잘합니다. 근데 계면활성제 같은 경우에는 극성과 비극성을 다 가지고 있기 때문에 만약에 이 유기물로 인해서 이렇게 토양 입자가 코팅이 되잖아요. 그러면 계면활성제를 처리를 하게 되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유기물층은 그 비극성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비극성의 꼬리 부분이 이 유기물층에 들러붙고, 그리고 이 머리 부분이 친수성이기 때문에 물 분자가 이런 것처럼 그 같이 들러붙어서 토양 중에 물을 오랫동안 유지시키는 그런 역할을 하게 됩니다. 계면활성제를 활용을 했을 때의 토양 단면입니다. 이 보시는 것처럼 계면활성제를 활용하지 않았을 때의 토양 단면에 물이 흡수되는 정도는 보시는 것처럼 굉장히 그 부분적으로 차이가 큽니다. 근데 계면활성제를 같이 활용을 해서 물을 관수를 하게 되면 토양 근권층에 균일하게 이 수분이 흡수가 되다 보니까
이 마르는 건조 피해라든가 그리고 관수의 효율성을 높이는 데 굉장히 도움이 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토양 계면활성제의 이제 보습제 같은 경우에는요, 주로 보통 그린에 활용을 합니다. 그린에 활용하는 이유는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보통 일반적으로 그 관수의 주기나 관수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 주로 사용을 합니다. 그리고 침투제 같은 경우에는 그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라지패치 같이 토양 전염성 균이라든가 그리고 이 근권층의 토양에 주로 존재하는 해충들, 지렁이, 군뱅이, 땅강아지들을 방지하는 데 효과를 높이기 위해서 많이 활용을 합니다. 침투제의 어떤 그 작용 기작에 대해서 한번 잠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보시는 것처럼 만약에 일반적으로 그냥 그 농약을 그리고 그냥 물에다가 시약을 해서 살포를 하면요, 이런 식으로 농약이 부분적으로 토양에 침투를 하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실제로 병이 왔을 때 만약에 이 토양 단면을 제가 확대를 해서 모식한 건데요, 병이 이렇게 토양의 일부분이 이렇게 발생을 했다고 했을 때 이 약을 희석한 이 액이 부분적으로 침투를 하게 되면 그 침투한 부분만 약효가 발현이 됩니다. 그런데 반면에 이 나머지 부분은 그대로 이 토양 전염성 균이 그대로 남아있다고 보시면 돼요. 근데 이런 부분들을 침투제를 같이 활용을 해서 시약을 하시게 되면 이 침투 효과가 전체적으로 균일하게 이 약액이 토양 중으로 삽입이 되다 보니까 이런 식의 광범위한 효과가 나타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울산광역시에서 올해 그 가을에 방제 실험을 한 결과입니다. 이 라지패치가 많이 발생하는 골프장인데요. 실제로 보면 2015년 9월 15일 날 라지패치 병반이 발생을 했고 시약차를 이용해서 이 토양 계면활성제와 살균제를 같이 처리해서 비교적 빨리 방제가 됐고요. 방제 효과가 기존의 농약만을 살포했을 보다는 더 빨리 나타난다는 그런 결과를 관리자가 얘기를 했습니다. 침투제 같은 경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전체적으로 침투를 했을 때 보면 이 약효가 광범위하게 나타나는데요. 약효가 나타나는 그런 상황을 이 모식도로 나타낸 표현입니다. 이 보시는 것처럼 이 약액이 부분적으로 침투를 했을 때 보면 이 라이족토니아, 이 빨갛게 된 게 라이족토니아 솔라니 균인데요. 이 라이족토니아 솔라니 균이 부분적으로 방제가 되죠. 그리고 이런 부분들은 방제가 전혀 안 된다고 보시면 돼요. 근데 침투제를 같이 섞게 되면 토양 근권층에 전체적으로 약액이 침투가 되다 보니까 이 발병 억제 효과가 상당히 크게 나타납니다. 이 부분은 여러분들 배수가 혹시 안 되는 골프장 그린 같은 경우에 보면 그 침투제도 보면 고속 침투제라는 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고속 침투제를 활용을 하게 되면 점토성 있는 토양에서 이런 그 미세 공극이 발현될 정도로 아주 빠르게 그 물이 배수가 되는 침투 효과를 얻을 수가 있는 침투제도 있습니다. 이 계면활성제를 여러분들한테 이제 계속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 계면활성제를 코스에 활용하는 부분에 대해서 이제 말씀드린 부분 중에 한 가지 제가 덧붙여 말씀드릴 거는 그 표면 수분 제거를 억제하는 계면활성제라는 게 있더라고요. 이 계면활성제는 어떤 부분이냐면 그 실제로 처리를 하지 않았을 때는 잔디 잎에 이슬이 굉장히 많이 이렇게 맺히게 되는데요. 실제로 이 약제를 계면활성제를 같이 처리를 하게 되면 그 이슬이 결로가 잘 안 생깁니다. 실제로 이 결로가 안 생기는 부분은 어떤 효과가 있냐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 토양 표면 잔디 표면에 그 이슬이 맺히지 않다 보니까 실제로 그린 스피드를 향상시키는 효과가 있습니다. 특히 여러분들 실제로 잔디를 관리하실 때 보면 그 보통 새벽에 그린 모아 예지를 보통 한 4시 반에서 5시쯤 보통 여러분들이 예지를 하시는데요. 예지를 하고 나서 첫 번째 팀이 그 골프를 시작할 때가 보통 한 7시 정도입니다. 그러면 그 사이에 한 6시쯤에 이슬이 내려서 실제로 보면
그 이슬에 의해서 아침에 나가는 팀들은 보면 굉장히 그린 스피드가 떨어지고 그 스피드가 떨어진 부분에 대해서 그 만족하지 못하는 그런 상황이 발생을 하는데요. 이런 이슬 제거제를 활용을 하게 되면 훨씬 그 그린 스피드가 향상이 되는 그런 효과가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이 달라스팟 발병률을 억제를 합니다. 달라스팟이 많이 발생하는 골프장 같은 경우에 이러한 그 표면 수분 제거제를 활용을 하시면 농약 사용량을 현저하게 줄일 수가 있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루터스 대학의 클라크 박사가 실험한 데이터인데요. 보시면 그 계면활성제, 이슬 제거제를 같이 처리를 했을 때 보면 달라스팟 발병률이 그냥 무처리 구에 비해서 절반 이하로 굉장히 그 감소하는 그런 효과가 있습니다. 페어웨이에도 마찬가지로 이 달라스팟 발병률이 현저하게 억제되는 그런 실험 데이터가 있고요. 그리고 이 보면 탄저병 이 발병 억제 효과도 있어서 이러한 그 이슬 제거를 억제하는 그런 계면활성제를 활용을 하게 되면 그린 스피드를 향상시키는 효과도 있고, 그리고 지금 보시는 것처럼 농약 사용량을 줄일 수 있는 이 발병을 억제할 수 있는 그런 효과도 있습니다. 요즘 여러분들 왜 설이 내리지 않습니까? 이 이슬 제거제를 사용하시게 되면 이 보시는 바와 같이 이 잔디밭 표면에 서리가 내리지 않아서 서리로 인한 피해도 예방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여러분들 왜 통기 작업 많이 하지 않습니까? 보통 이제 야간 작업들을 많이 하게 되는데요. 어쩔 수 없이 이제 야간 작업들을 하게 되는데 이 이슬을 억제하는 그런 제거제를 활용을 하시면 이 보시는 바와 같이 통기 작업을 야간에 하셨을 때도 보면 이게 코화물이 비교적 잘 나오고, 그리고 뒤처리도 굉장히 깔끔하게 돼서 작업의 효율성을 높이는 효과도 있습니다. 이 사진은 제가 2015년 10월 달에 이슬 제거에 대해서 처리한 실제 사진입니다. 보면 이 경북의 구미시에서 촬영한 사진인데요. 이 보시는 바와 같이 처리한 부분과 처리 안 한 부분의 이슬의 결로 상태가 현저하게 차이가 나고요. 그리고 실제로 보면 손으로 이 처리한 부분을 만져보면 이슬이 거의 묻어나오지 않을 정도로 굉장히 효과가 있어서, 이런 부분은 여러분들이 아침 일찍 티업하는 손님들이라든가 아니면 야간에 부득이하게 초저녁에 야간 나이트 경기를 하는 그런 골프장들은 이 활용을 하시면 손님들한테 굉장히 만족도가 높은 그런 관리를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